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동기 및 나의 비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자가 되고 싶다. 네,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고요. 취재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박멘토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취재를 하고 싶은 분야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서민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기자로서 서민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보고 싶다는 이런 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자가 되고 싶다. 12살에 첫 직장을 잃었다. 그때 정보를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셨다. 나는 직접 피자 상자를 접고 가까운 곳은 배달을 다닐 만큼 우리 가게를 좋아했다. 12살, 잘 나갔던 우리 가게는 동네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생기면서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무지였다. 신문에서 프랜차이즈 가게가 주목받았을 때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신문과 뉴스를 보는 가게는 드물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뉴스를 볼 여유가 없었다. 결국 뉴스를 보는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엘리트다. 정보를 선점하는 자가 이익을 얻고 다른 정보를 선점할 여유도 있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서민은 뉴스와 점점 멀어진다. 모든 방송사가 주 시청자인 엘리트에게 집중될 때 MBC만은 달랐다. MBC에서는 중앙선을 잘 지키는 서민에게 냉장고를 주고 서민들의 좁고 낡은 집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방송을 통해 MBC는 서민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MBC를 보며 위로를 받았던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을 보며 나도 그 역할을 해내고 싶었다. 서민과 가장 친한 MBC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기자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예능과 시사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통했다면 이제는 뉴스를 통해 그들과 소통해야 한다. MBC에서 나는 서민을 위한 뉴스를 제작할 것이다. 네, 주인공이 첫 문장에 12살에 첫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부모님의 직장이었군요. 우리 경험에서 우러난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위험하다. 언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상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언론사 기자직을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 사고가 좀 조금 편협하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엘리트다. 네. 그다음에 서민은 뉴스와 점점 멀어진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네. 그렇게 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과거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저는 좀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문단은 내용이 완전 바뀌어요. 네. 분명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뉴스를 접하기 힘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예능은 잘 접하고 있어요. 뉴스는 못 보는데 예능은 본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내용인 거죠. 네. 그다음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결국에 나는 MBC에서 서민을 위한 뉴스를 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틀렸죠. 뉴스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지금은 TV 매체가 많이 힘을 잃었거든요. 과거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보다도 현재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어떤 식으로 도달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갖추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네. 편향된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저는 그래서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멘토님 동가요? 네, 일단 저도 뭐 불합격에 대한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내용을 좀 살려서 쓴다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 어떠한 취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드러내는 게 좋으니까 위에 있는 어떤 성장의 내용들은 빼고 밑에 있는 MBC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하신다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목부터 볼게요. 1번, 우리 회사에 취직할래? 2번, 멈추지 않는 도전, MBC.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제목이 두 개입니다. 멘토님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냥 처음에 이 두 가지 제목을 봤을 때는 둘 다 회사 지원 동기로 좀 푼 것 같거든요. 두 가지 항목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 네, 강 멘토님.
저도 일단 소제목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단락을 나눈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게 호기심 유발로 해서 이제 나는 MBC의 어떠한 선택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게 호기심을 그렇게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직할래? PD를 향한 첫 발걸음.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에서 조연출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들었던 CP님의 한마디였습니다. 경영무, 수상무, 전공은 경영학과. 그런 네가 PD?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 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력은 없어도 눈칫밥 26년은 빠른 판단력으로 임기응변의 재주를 발휘했고 아는 지식은 없어도 모르는 건 끝까지 배워야 하는 근성으로 매일 밤 마지막 소동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가진 재주로 즐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CP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이자 MBC PD로서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MBC. 요즘 예능 트렌드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MBC 예능에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은 한국 예능을 리얼리티로 이끌었고 아빠 어디 가는 육아 예능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들의 공감을 끌어낸 나 혼자 산다 등 예능의 트렌드는 항상 MB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보며 새로운 도전 이면에는 인내와 용기를 가진 선배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지금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찾고 계신다면 인내와 용기를 가진 신입 PD 김유실, 여기 있습니다. 네. 지원 동기는 기업 입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 유실 학생은 이 부분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사실 연애를 할 때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직무와 이 회사가 정말 그냥 좋아서 죽도록 좋아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려다 보니까 네. 그 점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앞부분 크게 두 단락이죠. 앞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무 지원 동기, 내가 왜 PD가 되고 싶어 하는지. 뒷부분은 이제 회사 지원 동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왜 PD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고 있고요. 또 PD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무엇이었는지 좀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임기응변 있다, 근성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저는 두 번째 단락에서 파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좀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네, 소재일까요? 정치적인 소재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항목도 보도록 할게요. 책과 방송인의 자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네, 기자라서 정의와 연결 지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 책과 방송인의 자세를 관련 지어서 질문이 됐기 때문에 답변에서는 가장 좋은 답변은 책 제목까지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전체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잖아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썼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소제목입니다. 제목이 이건 아니겠죠?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아니겠죠?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영성은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일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힘에 휘둘리면 공영방송은 독립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는 구성원인 공영방송인이 무엇이 정의인지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톤은 나에게도 유익하며 남에게도 해롭지 않은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공공성과 관계가 깊다. 공영방송인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 충돌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때 공영방송인은 플라톤이 규정한 정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은 어떤 일의 선악이나 시비를 판단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회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따지는 정의와 맥락이 같다. 공영방송인이 정의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내린다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끝이 뭐뭐 다로 끝나다 보니까 뭔가 책을 네. 읽고 있는 느낌이 또 뒤식백과 들고 같은 거예요. 네. 내용도 좀 플라톤의 책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는 읽으면서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럼 우리 강 멘토님께서 평가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글을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철학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기술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책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데 글자 수를 많이 할애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범용적인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나 그래서 상당 부분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서술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큰 틀에서는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그 공공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 부분 부합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번 아까 항목을 보고 넘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합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항목은 합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기 생각을 잘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팩트체킹이다. 언론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팩트체킹이다. 누구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SNS 계정에 들어가 글을 쓰기만 하면 된다. 3초면 새로운 뉴스가 생산된다. 1인 미디어를 기획해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언론 시장은 1인 1미디어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인 1미디어 시장은 다양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이점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 뉴스를 감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의 앞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을 붙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여기서 언론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스 생산에서 더 나아가 콘텐츠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 집단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실 확인은 어려워지고 중심 논제는 흐려진다. 논제를 중심축으로 잡아주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다. 흔히 역사가는 사실의 바다에서 역사를 건져 올린다고 한다. 기자와 언론사 또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언론이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네. 지원자는 확실히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네. 멘토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좀 잘 읽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소제목이 또 역시 팩트체킹이다라고 해서 좀 재미는 없었는데 팩트체킹에 대한 의미, 지금 1인 1미디어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슈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논제를 중심축으로 잡아주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뉴스 생산에서 더 나아가 콘텐츠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이 전문 집단이 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어떤 여론일 텐데 그 부분을 왜 전문 집단이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전반적인 내용들은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경우는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1인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방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언론은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하고 1인 미디어가 많은 시장에서 그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어떤 기관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여태까지의 그 답변을 살펴보면 문체가 그렇다, 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보통 자기소개서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체를 쓰잖아요. 이런 문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언론사 쪽에 기자직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로 끝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리포팅을 할 때 예. 특히 이제 신문 그 친구들이 이제 신문이랑 방송이랑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읽는 글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하는 글이라 좀 저는 높임법을 그러니까 경어체를 좀 쓰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낫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박멘토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평서체로 써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약간의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경어치를 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지원 분야 왜 내가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인데요. 1200자입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나와 타인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저의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인문학 공부와 미국 인턴십을 통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네, 기자직에 왜 자기가 적합한지 서술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답이 잘 드러나는 소제목인가요? 우리 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기자직 지원자라고 봤을 때는 지나치게 문장이 길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떠한 태도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통찰력이라는 강점을 강조했는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 직무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노력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소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가 안 되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그럼 기자를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당 부분 긴 시간 동안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온 것인지, 전 전자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썩 읽고 싶진 않지만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타인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저의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내 삶은 늘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질문이었다.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에게 삶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했다. 사별과 재혼, 이혼을 겪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어머니의 삶에 질문했다. 주변인에게 던진 질문과 스스로의 답은 나의 세계를 확장했다. 워싱턴 DC 인턴 시절 아시안이라는 소수 인종의 정체성은 나를 규정하는 도장 같았다. 미국 내 유색 인종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대학 졸업 후 유난히 길었던 진로 방황기, 계약직 일을 하며 비정규직의 서름을 알게 되었다. 다른 노동자에게 공감하게 되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끝없는 질문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인종, 비정규직, 가족의 해체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들이었다. 나의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시도인 질문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 공부와 미국 인턴십을 통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미국 사회를 관찰하며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렀다. 취재 기자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산 나눔재단 장학 프로그램인 아산서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했다. 원서로 된 고전을 읽고 동기들과 매일 서너 시간씩 토론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철학을 공부하며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이해했고 사회 속 인간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했다. 30명의 동기와 생활하며 공동체의 가치도 배웠다.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 공동체 가치 이해는 기자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 생각한다. 워싱턴 DC 소재의 싱크탱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를 다녔다.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폭넓게 접했다. 또 미국 내 소수 인종 모임,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사회 이해관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각 문제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였다. 사회 문제를 취재할 때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며 사고를 확장했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했기 때문이다. 네, 읽으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길긴 글자 수가 해요. 네. 많네요. 또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또 하고 싶은 말 많은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참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소재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소재를 두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단락은 개인적인 내용이 너무 이제 크게 공감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빼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뭐 부모님에 관련된 어떤 가정사를 굳이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자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컨셉은 잡은 건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의 강점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전 뒷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했던 부분 같아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다만 이제 핵심 단어가 나왔던 부분들은 좋았는데 일단 이런 것만 다 하면 통찰력이 생기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은 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의 통찰력이냐,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는 훈련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약간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네, 감 잡으셨겠지만 저는 이 항목만 봐서는 불합격입니다. 네. 아, 네. 강 멘토님? 예, 저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기자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부분 사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이 기자를 지원한 것에 대한 의심이 일단 든다. 그 부분이 가장 미흡한 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의 글을 읽다 보니까 나름 진솔하게 글을 썼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네.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문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나열식 구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질문이 결국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국 어떤 경험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이 조금 연결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자를 위한 좀 준비된 노력 그 부분을 좀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한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지원 분야 적합성,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점과 근거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총 4가지였는데요. 첫째, 가정사의 상황 설명보다 질문의 크기와 효과를 부각시킨 글을 작성할 것. 둘째,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얻은 성찰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할 것. 셋째, 본인이 제시한 경험이 왜 타 지원자의 차별점이 있는지를 설득할 것. 넷째, 본인이 제시한 강점이 기자라는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기술할 것. 네, 그럼 우리 유실 학생이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했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만드는 사람, 너는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도 다양한 색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PD는 이 사람들의 색깔이 돋보이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해 어울리는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색이 돋보이도록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PD 한 명의 개성이 아닌 프로그램의 개성을 드러낼 줄 아는 PD.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PD입니다.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 제가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스텝 외에도 원곡을 만드는 작곡가와 가수들까지 총 8명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의 생각을 해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하고 채택되기 전까지 거절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앞서 이들의 색깔을 파악했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인지, 만약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회의 분위기를 띄우는 스타일인지 등 사람들의 색깔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장점, 그 색깔이 더 돋보이도록 적재적소에 드러나게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때론 적극적인 의견에는 구체적인 칭찬으로,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의의 결과물에 사람들의 색깔을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색깔이 돋보이는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PD는 개성이 강해야 해, 색깔이 뚜렷해야 해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니? 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색깔이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색깔이 돋보이도록 만드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 재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색깔을 담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공감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이 돋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제가 예능 PD로서 적합한 이유입니다. 네, 유실 학생이 원하는 예능 PD는 무지개의 색이 필요한 거 아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재정 MC님께서 네. 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주시면 아이고. 그 색을 잘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과연 평가도 무지갯빛일지 우리 유실 학생의 색깔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일단 표현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죠. 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입니다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이런 표현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불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는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 예스버다법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PR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그렇기보다는 본인을 더 PR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줬던 내용으로 구성을 한다면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결국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너 뭐 잘하니? 뭐 잘하니? 너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니라는 그 연결고리를 이제 찾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유실 학생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의 실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난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승전결로 내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적인 구성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소서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한 항목 정도의 일기나 수필 형식으로 답변을 써서 변화를 주는 것, 또 기업명으로 삼행시 등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이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업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KBS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고민은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인 게 구성적 측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작 중요한 건 지원자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구성적인 측면은 약간 부수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느낌이 온다면 이와 같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그렇다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괜히 그런 구성에 신경 써가지고 중요한 내용에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성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우선은 본질적인 그 내용의 알맹이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K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